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보시게 되면, 자, 기관 행보를 끝내고 이 강한 돌파가 나왔죠. 자, 이 돌파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이기 위해서, 자,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자,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 우리가 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 원자력 협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리고 이 원자력 협정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으로 이 강세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될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서, 자,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금 우라늄에 대한 농축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핵 연료에 대한, 자,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왜 이 두 가지를 해소하려고 하고, 자, 그리고 미국은 왜 한국한테, 자, 이러한 권한을 주려고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셔야겠죠. 자, 일단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해서 내용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그리고 원자력 협정 부분에서 지금 타결, 임박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원자력 협정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강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자, 바로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한국 원전 기업들이 원전 건설 및 운영을 넘어서 핵 연료 부분까지, 자,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목되는 부분이고, 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농축 참여 모델이 허용이 되게 되면, 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내용만 들어서는, 자, 어떤 게 이득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모멘텀이 무엇이죠? 바로 이 SMR이죠. 자, 근데 이 SMR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 원전과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자, 기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이 한 1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SMR로 넘어오게 된다면, 자, 이 우라늄에 대한 농축 비율 자체를 15%에서 20%, 자, 기존 원전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모듈형 생산이죠. 즉, 일정 부지 내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원전을 건설하는, 자, 이전의 흐름이 아니라 이 공장에서 이 생산 설비 내에서, 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수출을 해서 이 필요 구역에 갖다 놓는,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듈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모듈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생산 능력을 올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SMR에 대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자, 1년에 5기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쪽, 특히나 빅테크 쪽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지금 SMR에 대한 활용성을 높여가고 있고, 이 SMR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필요한 대수가 20에서 30대다. 자, 근데 5개밖에 생산을 못하게 된다면 이 물량을 맞출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수주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이 생산하는 기업들에 훨씬 더 자율성을 주게 돼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빠르게 우리에게 납품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양쪽의 흐름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권한을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만약에 우라늄 농축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허용치가 나오게 된다면, 자, 이 SMR에 대한 생산 능력 자체가 이 올라간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에 20기, 30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 연료를 농축할 수 없다면 외국한테 기대가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외국한테 권한이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핵 연료에 대한 융합까지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 이 SMR에 대한 생산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선수주라고 하죠. 빅테크뿐만 아니고 정부 측에서 SMR에 대한 선수주를 맡기게 되면서 이 SMR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진행이 되는 순간 주가는 빠르게 상승 랠리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흐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목표
목표가를 어디까지 측정할 것인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예상 호재가 5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앞으로의 예상 호재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하나의 호재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 구간이 우리에게 과연 기회인지 아니면 빠르게 탈출해야 되는 곳인지, 자, 이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상 호재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게 된다면 첫 번째 호재가 나왔으면, 자, 두 번째 호재를 이 합리적으로 기대해보고, 그리고 다음의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는, 이렇게 객관적인 목표가에 대한 설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이 10월달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이 SMR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이 빅테크들에 대한 수주, 이 선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가스터빈처럼 올라갔던 것처럼 강한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선수주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이 수주 내용에서 자, 몇 기에 얼마 정도의 수주 잔고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아가는지, 이를 통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도 유입될 것이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목표가를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 SMR의 목표가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 제가 가스터빈도 이전에 이 횡보 구간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 SMR 관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이 강한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서 영상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죠. 구독자분들이 이 목표가를 측정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법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총정리 자료집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현재 이 자료집 내용 보시면 자, SMR 그리고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자, 어떠한 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단순한 기사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들이 있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놨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자, 앞으로의 예상 호재들로 인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는지, 자, 그 상세 타점까지 제가 좀 모두 다 넣어 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슈, 중요한 호재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자,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슈가 결국에 다 나오고 나서는 이미 가격대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 전에 미리미리 예상 호재에 대해서 분석해 놓으시고, 자,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목표가까지 좀 설정하셔야겠죠. 자, 일단 이 자료집 내용 중에서 8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 그리고 18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가 가장 메인되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시더라도 자, 이 페이지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셔서 앞으로의 예상 호재와 이 목표가에 대한 상세 타점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딱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료집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두 다 아무런 대가 없이 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집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한두 시간짜리 영상을 보시는 것도 사실 지루하실 수 있고, 어떤 게 핵심 호재인지, 그리고 영상을 보고 모든 게 다 기억나지 않죠. 자, 그래서 차라리 구독자분들이 이 자료집을 개인적으로 소장하셨다가 예상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나오고 나서 자, 어떻게 흐름을 분석할지 자, 때마다 확인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 자료집 같은 경우 100% 무료로 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온 번호 저희 개인 번호기 때문에 자,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다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중요한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호재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이 목표가에 대한 타점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자료집 무료로 드리는 이유, 자, 다들 아시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